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 방법론 전쌤 간호입니다. 자, 오늘 13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처음에 간호연구 방법론이 한 14개 정도 영상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2개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총 16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 오늘 13번째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간호연구 방법론 4단원입니다. 연구 자료의 분석에서 첫 번째 파트인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 준비 과정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번 통계 분석이란 수량적 사실들의 집합으로서 어떠한 관찰이나 조사의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통계적 자료를 의미하며 자료들을 다루는 방법, 즉 수량적 자료나 관찰 결과의 분류, 조직 및 분석하는 방법 또는 원리를 바로 통계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2번 간호통계학의 필요성. 간호통계학의 필요성은 첫 번째, 간호 전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두 번째, 간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 번째는 간호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호 통계학이 필요하죠. 3번, 모집단과 표본을 서술하라 라고 하는, 우리는 주관식을 준비해야 되죠. 자, 모집단과 표본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으로 채택된 일부를 표본이라고 한다. 모집단이 적을 때는 가능한 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를 조사 분석하여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모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아서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을 경우에 표본을 뽑아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한다. 4번,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적 측도로 수치로 나타내며 고유 상수인 것을 뭐라고 하죠? 모수라고 하고,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은 통계량이라 한다. 5번, 통계적으로 조사를 할 때 모집단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수치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기 어려울 때는 표본을 뽑아서 그 특성을 수치로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모수라 하고,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통계량이라고 한다. 6번, 통계 방법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통계 방법도 선정을 해야 돼요. 이 통계 방법을 선정할 때 연구의 목적과 변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주어진 자료의 측정 수준, 그리고 모집단의 정규성에 대한 가정, 자,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 되겠습니다. 7번,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 처리의 역할. 자, 컴퓨터를 통해서 통계 처리를 하면 자료의 수집과 처리, 그리고 자료의 분석과 요약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자,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 처리의 역할은 자료의 수집과 처리, 그리고 자료의 분석과 요약이다. 8번, 자료 편집은 자료를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탈락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수집된 자료는 완전한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기록된 글은 읽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 자료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결정한다. 9번, 자료의 초기 편집. 응답지를 처리하기 좋도록 분류, 정리하는 과정이다. 면접자가 기록하지 않은 사항을 채워 넣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기록은 다시 써준다. 잘못 기재되거나 빠진 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가려낸다. 10번. 코딩이란 원 자료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호로 바꾸는 과정이다. 자료 분석 시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코딩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료를 코딩해 놓으면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다. 컴퓨터 이용은 대규모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11번. 코딩은 연구 자료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연구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즉, 컴퓨터가 응답 자료를 집계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언어로 기재된 응답들을 숫자나 다른 기호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12번. 코딩북을 작성할 때 코딩북에는 변수명과 변수 약칭이 모두 포함된다. 변수명은 변수를 상징하는 단어로 기억하기 좋게 만든다. 코딩북의 변수명은 상징하는 단어로 기억하고 쓰기 좋게 만들되 변수들 사이에 중복된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다. 모든 변수명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8자릿수 이내의 영문이나 숫자 또는 한글로 바꾸는데 이름을 어떻게 명명할지는 연구자의 마음이다. 질문 유형에 따라 한 질문을 하나 이상의 변수로 만들 수 있다. 즉, 질문 하나에 여러 응답이 나오는 경우는 응답 내용 하나하나를 개별 질문으로 보아야 한다. 코딩북에는 변수값 코드, 변수값 범위가 포함된다. 13번. 코딩북을 만들 경우 대상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변수의 값을 적어두는 것을 결측값이라 한다. 결측값은 각 변수값에서 대상자들이 응답하지 않았거나 무의한 변수값을 적어두는 것으로 모든 자료에서 일관성 있게 같은 값이어야 한다. 9라는 변수가 유효한 자료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체로 이 값을 결측값으로 지정한다. 자릿수에 따라서 9, 99, 999를 사용한다. 결측값이 3개 이상인 경우 3칸 모두 이용해 개별 결측값을 지정할 수도 있다. 14번.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는 요령. 첫 번째, 연속 변수는 새로운 숫자로 코딩하는 것보다 자료 그대로 입력한다. 두 번째, 명목 변수인 경우 컴퓨터에 입력시키기 전에 숫자로 코딩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한 질문에 응답 유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00, 01, 02, 11 등과 같이 두 자리로 표시해야 한다. 네 번째, 무응답이나 응답 거부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코드를 주어서 0 또는 빈칸과 구분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응답이 없는 부분이라도 코딩란을 절대로 빈칸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15번, 코딩북을 이용해 자료를 입력할 때 연구보조원에게 자료 입력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내용에는 첫 번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도, 질문지, 자료 수집 양식의 복사본. 두 번째, 개별 변수의 위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고요. 세 번째, 자료 입력과 분석에 사용될 통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네 번째, 자료 정리와 자료 검증 계획. 다섯 번째, 계산해야 할 척도와 부분 척도 값에 관한 정보, 신뢰도 검증 계획,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에 대한 기존 연구 보고들, 기존 연구 보고로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타당도 같은 도구에 대한 기존 연구 보고도 제공해야 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16번. 자, 명목 척도, 그리고 서열 척도, 그리고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그 척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진행이 되죠. 명목 척도가 수준이 가장 낮고요.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중요하니까 다시 넣어봤습니다. 16번 명목 척도는 명명 척도라고도 합니다. 측정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속성을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에 숫자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네 가지 척도 중 가장 낮은 단계이다. 질문지, 면담, 관찰, 심리 척도로부터 얻은 자료는 대부분 이미 범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부호를 매길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답가지가 제시된 폐쇄형 질문은 쉽게 부호를 배정할 수 있다. 명목 척도의 예로는 성별, 혈액형, 종교, 결혼 상태 등이 있다. 17번 명목 척도는 변수들을 특성을 달리하는 범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이름으로 구별하는 척도로 동질성인가 이질성인가만 구분해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이다. 18번 서열 척도는 측정 대상 간의 순위를 밝히는 척도로 측정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여 측정 대상 간의 크고 작은 또는 높고 낮은 등의 순위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순위 자료는 부등 간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부등 간격을 가진 척도는 서열화된 계량 척도라 부른다. 교육 수준은 순위 척도 측정으로 흔히 이용된다. 간호 연구에서 사용되는 많은 척도는 순위 척도 측정이다. 예를 들어 동통의 강도, 대응 정도, 움직임 수준, 자가 간호 능력, 일일 운동량 등은 순위 척도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 19번 등간 척도. 수량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등간 척도에서는 절대적인 0을 가지고 있지 않다. 등간 척도의 사용은 통계 분석의 폭을 확대시키며 대부분의 복잡한 통계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척도이다. 20번 비율 척도는 측정 대상의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0이 존재하는 것으로 시간, 거리, 키, 체중, 연령, 소득 등이 있다. 비율 측정으로 얻은 자료는 고도의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21번 측정 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정보를 낮은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정보에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명목 척도로 측정하였을 경우 5분 걸린 학생, 8분 걸린 학생, 10분 걸린 학생들이 모두 같은 유목으로 배정되어 학생들 개개인이 걸린 시간에 대한 정보는 소실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측정 도구로 측정된 자료를 높은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처음에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자료를 수집하면 그 후 실제 걸린 시간을 알고자 할 때 다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가능한 측정 수준이 높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번 자료 수집 시 가능하면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요? 측정 수준이 높은 측정 도구가 바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니까요. 23번 연구 보고서의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연구 문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문헌 고찰, 연구 가설, 용어의 정의 등이 서론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24번 기술 역학 연구는 인구 집단 내에 발생하는 생리적 상태 및 건강 문제, 상병이나 질병, 사망 모두 포함한 건강 문제의 규모와 분포를 기술하는 역학적 연구 방법이 기술 역학 연구입니다. 25번
서술 통계학 그리고 추론 통계학은 즉 뒷부분 파트에 나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읽고 갈게요. 25번 서술 통계학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도표나 표를 이용하여 표현을 하거나 수량적인 계산을 해서 측정값들의 발생 빈도, 전형적인 값, 측정값 크기의 변화성 또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26번 서술 통계의 특징은 첫 번째, 복잡하고 다양한 수량적 자료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해 준다. 두 번째, 어떤 현상 또는 집단의 수량적 특징이나 양상을 그대로 기술해 준다. 세 번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술해 준다. 27번, 추론 통계학은 모 집단에서 뽑은 표본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모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는 통계학으로 모 집단의 형태에 대한 가정에 따라 모수적 추론 통계 방법과 비모수적 추론 통계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